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알고 있었던 여론은 이런 여론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그래픽을 두 번째 거를 뒤에 거 주시면 그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게 42가 나왔고 정권 연장. 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게 51이 나왔어요. 아마 이제 이런 여론을 이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봤을 때는 찬성이 60%로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누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또 보면 그 조선일보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당 지지도 그래픽이 있습니다. 쭉 내려주시면 여기서 묶어놨어요. 동아일보 조사, 조선일보 조사, YTN 조사를 묶어놨는데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2%, 국민의힘이 27% 나왔고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41 이렇게 나왔고요. YTN 엠브레인 퍼블릭 그 조사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 4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게 꾸준하게 이제 응답이 있었는데 정당 지지도는 우리가 오실 때마다 저희가 물어보는데 진짜 미스테리다. 이게 뭐 과표집 이름으로 설명하기만은 또 좀 어려운 그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른바 위기 의식으로 인한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는 또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그 숫자보다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어떤 답을 내놨느냐.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도 어느 쪽을 찍었느냐, 아니면 뭐 정권 연장 교체에서 어떤 비율로 대답했느냐. 근데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을 한정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 지형 내지는 몇 달 후에 있을 조기 대선의 현 시점에서의 지형은 그걸 봐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층의 답변이 어떤 비율로 나오느냐. 근데 국힘은 지금 약간 업되어 있죠.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위기 의식에 의한 결집 효과가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요거 하나만 전달할게요. 그 중도층 대상으로 조사한 게 SBS 여론조사가 있어요. 전체 거 먼저 보고 네. 중도층 볼게요. 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39%로 같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356명, 356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0%, 국민의힘이 29% 나왔어요. 그리고 차기 대선을 두고 한 조사에서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36%,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저게 지금 이 시점의 정치 지형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모 언론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느냐라는 여론조사 질문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런 방송국에 제가 출연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고 아무리 여론조사라는 것이 상업적 게임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언론사라는 것은 여론을 또 선도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지지 여론조사를 넣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JTBC는 안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도 스윙 보트들은 최대치 한 5% 미만이에요. 그럼 뭐냐? 약진보가 약보수가 있어요. 약보수가 있어서 이들이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안 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를 줬는데요. 약진보가 투표를 안 합니다. 약진보와 약보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약진보는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잘 못하면은 응답 안 하거나 투표 안 해버려요. 근데 약보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투표를 잘하고 이익관계가 명확하면 또 투표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금 정책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을 찍음으로 해서 나이가 이익이 생긴다면 그 찍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여론에 민감한 건 뭐가 민주당이 더 민감해요. 민주당은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탄핵 찬반은 훨씬 높아요. 네. 정권 교체도 훨씬 높아요. 근데 당 지지도로 오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이 차이가 뭔가 하면요. 탄핵에 찬성하느냐, 그다음에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때는 쉽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나 정당을 선택할 때는 내가 로열티가 강해야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진보, 약보수는 모르겠지만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40%가 넘게 나와. 이 사람들 중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에이씨 민주당 요즘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못해. 그래서 난 중도라고 응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상황은 약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극우화되는 흐름에 동조해가지고 지금 부안해동에서 많이 표집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직도 결집을 하지 않고 있고 관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서 민주당 여론 지지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이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약 지지층들에게 민주당이 효능감이라든가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일을 잘해야지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몇 개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작년 3월 넷째 주 네. 한국갤럽이 이제 4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여론조사를 안 했거든요. 총선 때문에 3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무당층 17. 그 3월이요? 3월 말 작년 3월?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다 합쳐가지고 108대 190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에 미래통합당도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때도 그 여론조사가 한 5% 포인트 안쪽까지 붙었어요. 하지만은 결과는 103대 이제 190이 나왔죠. 그러니까 103대 180하고 이제 나머지 합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당 지지도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아니 뭐 부원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네 안 하네 하고 그게 득표율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별로 큰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그 이슈가 지금 점화되고 있느냐 아니냐. 예, 결집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중도층에서 뭐 40대 2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러 나오는지가 중요해져요.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런 이슈가 던져지냐 안 던져지냐. 그런데 요즘 선거의 특징은 어쨌든 진영 총결집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당층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도 진보적 성향과 중도 보수적 성향이 있고 그렇죠. 실제 스윙부터는 10%밖에 안 됩니다. 실제 스윙부터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가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그 투표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출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거는 굉장히 큰 착시가 있어요. 지금 이 지금 여론조사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항상 우리나라 대선은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48대 52로 갔어요. 예. 그런 경향성이 이제 박근혜 문재인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이재명 이제 윤석열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저거를 지금 민주당이 완전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 개혁 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 전 주석의 흥묘 백묘론을 언급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1시간 가까운 회견 동안 이 대표는 그동안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대신 공정성장과 경제 안정을 앞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을 넘어 하락세를 보이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중도 부동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문제를 들며 권한을 오락가락 행사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단기 이익에 매몰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이 대표 본인에게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